충남의 30년 수건 사업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토지 매매 계약 체결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주민과의 상생을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충남도가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선별진료소와 병상을 확대하고 요양시설 면회와 외출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서산의 한 다세대 주택 냉장고에 아버지 시신을 넣어둔 혐의로 구속된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학대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체 유기에 학대 치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화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또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의 30년 수건 사업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최근에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청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사업 성공을 간절히 바랐던 주민들의 기대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주민들과의 상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7차례나 무산을 겪었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본계약 체결에 이어 지난주 토지 매매까지 이뤄지면서 정상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첫 삽은 내년 3월에 뜰 예정. 그동안 수차례 좌절을 경험했던 주민들은 이번엔 다를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바라는 건 상생. 사업자만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건설 예정인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세계적인 수준의 상징물로 조성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제적인 대회를 열릴 수 있는 그럼으로써 그 국제대회의 그 세계적인 선수를 구경으로 오는 그런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관광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삼지구에 호텔 건물을 관광객이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지역 자원 활용과 주민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이런 재료들은 다 태안에서 생산되는 걸 위주로 일단 소비가 되고, 지역 주민들의 고용이 지금 충남도랑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사항은 약 1,000명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반면 기대보단 걱정이 앞서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골프장과 같이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경우 폐수 배출 등으로 농어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전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수라든가 또 바스 문제, 또 도로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충남도와 사업자 측은 올해 안에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 안면도 개발이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과의 상생 협력이 사업 성공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충남도가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방역 분야에서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접촉 면회와 외출을 제한합니다. 또 검사 수요가 증가하면 임시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 의료 분야에서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232개에서 354개로 확대합니다. 병상도 78개에서 130개까지 확보하고 대응 인력은 확진자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26일 0시 기준 충남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1.5배가량 증가한 4,1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둔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산경찰서는 26일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체 부패 등으로 사인 불명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과수는 부러진 갈비뼈에 대해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골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몇 달간 이어진 아들 A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아버지 B씨의 갈비뼈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치매에 걸려 이동이 어려운 B씨 몸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사체 유기 혐의에 더해 학대 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는데요.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살던 서산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 속에 보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분기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가 많아지는 만큼 전기차 화재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불길이 커지는 데다 불을 꺼도 다시 발화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진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차한 차에서 불길이 치솟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5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전기차 화재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69건으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데요. 외부 충격이나 배터리 불량, 그리고 이 배터리를 과도하게 충전하는 게 화재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한 번 불이 나면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불길이 확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아랫부분에 설치돼 있어 불 끄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물에 닿으면 불길이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어 내연기관 차량보다 진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불이 난 전기차에 물을 뿌리는 소방관들. 차량 아랫부분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살아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천으로 차량 전체를 덮어 공기를 차단합니다. 차량 아랫부분이 물에 잠길 수 있도록 수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열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완진 상태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적게는 수시간, 많게는 하루 이틀 정도까지 계속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화재 대응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런 전기차의 특성에 맞는 진압 방법이나 대응 방법을 좀 갖춰야 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 전기차는 한 번 불을 끄더라도 다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무리하게 자체 진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신속히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평상시 차량을 충전할 때는 정해진 시간을 넘어 배터리가 과도하게 충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차 내부의 배터리는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기적인 차량 안전 관리를 통해 사고와 화재를 예방해야 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불법 투기 단속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산시 자원순환과 윤용경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서산시가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 서산시는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이웃 간 다툼과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민 감시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시민 감시단은 호수공원, 상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등 주요 불법 투기 지역에 투입해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미분리 등 폐기물 관리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단속 효과가 컸다고 하던데요. 시민 감시단 활동 성과도 궁금합니다. 네,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 및 불법 투기 단속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시민 감시단은 5월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올바른 배출 방법 안내 3,000회, 폐기물 관리법 위반 200여 건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으며 개선이 시급한 15건에 대해서는 불법 투기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산시는 실시간으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가 가능한 감시 카메라 5대를 올해 추가 설치, 총 83대 감시 카메라를 가동해 불법 투기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깨끗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끝으로 지역 주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서산시 쓰레기 올바른 배출 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서산시를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깨끗한 서산시,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모두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자원순환과 윤용경 주무관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남도 공직사회에서 국과장 식사 모시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김태흠 지사가 지휘부에 구두상으로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충남도 공무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MZ세대로 추정되는 한 공직자는 최근 내부 토론방에 옛날 사고방식에 갇힌 분들이 계신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내용인즉 퇴근 후 개인 일정이 있거나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장과 팀장의 저녁을 모시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공직자 역시 국과장 점심 모시기로 개인 약속이 강제로 취소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정희 노조위원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과장 점심 모시기 등 조직 문화는 2019년부터 불거졌지만 잠잠했다며 하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 여전히 이런 관행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 등은 지난 18일 김 지사와 면담을 갖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으며 김 지사는 다음 주 실구관장 회의를 통해 엄중 경고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일을 잘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조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날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실구관장 회의에서 김 지사는 해당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김 지사는 회의 전 지휘부 티타임 자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또 관계자는 김 지사가 다음 주 실구관장 회의에서 이 사안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26일 충남 보훈병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충남 지역 보훈 대상자 3만 5천여 명과 보훈가족 1,000여 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는데요. 현재 충남에는 보훈병원이 없어 보훈 대상자들은 서울과 대전에 있는 보훈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보훈병원이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자 최소한의 배려라며 건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양 칠갑포 수상관광 조성 사업이 충남도의 관광자원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청양군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98억 원을 들여 칠갑포의 스카이워크와 연결되는 수상 엘리베이터, 또 수상 캠핑시설, 짚라인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청양군은 2025년 조성이 마무리되면 칠갑포가 체류형 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의 어촌 개발 사업이 정부 공모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최근 5년간 어촌 개발 관련 정부 공모에서 모두 1,3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금액별로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이 737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과 어촌 활력 증진 사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태안군은 오는 11월 공모 예정인 2023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서산시의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해보다 270명 증가한 1,400여 명의 아동이 올해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부터 급식비를 8,000원으로 인상하고 평일 저녁 식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상자와 가맹점을 추가 발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새롭게 탈바꿈한 군청사 정문에서 간판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제막식은 홍성군과 홍성군의회 새 간판 설치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간판은 문 양쪽에 세운 기둥을 철거함에 따라 이번에 새로 제작됐습니다. 홍성군은 국가문화재인 홍주아문과 어울리지 않고 또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현대식 화광석 기둥을 지난주에 철거한 바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